예, 저희가 준비한 2위입니다. 경찰이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개인정보 유출 혐의와 관련해서 MBC 기자 등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이 의혹을 경찰에 고발했었던 김민석 강서구 의원과 통화를 직접 했었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초본, 그다음에 사모님의 또 초본, 그리고 아들, 딸들의 초본들이 각각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초본 위에는 이제 발급 날짜랑 문서 발급 번호까지 다 적어져 있고, 그리고 그게 이 스캔본 파일이 아니라 사진 파일로 누군가가 이제 전달해줬다는 거겠죠. 찍어가지고 민주당 측이랑은 일을 했다라고 본인은 주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이 있지 않았을까. 본인이 얘기하기로는 뭐라고 하냐면요, 이게 한동훈 장관의 스토킹 범죄 사건의 주요 증거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 사안을 갖고 공영방송 MBC의 보도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MBC 주장이시고요. 부당한 법 집행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항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법을 집행도 하지 않았는데 무슨 부당한 법 집행이 있습니까? 이게 과연 압수수색할 만한 사례? 어쨌든 계속 이렇게 막으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공무집행 방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백한 MBC에 대한 탄압의 의도가 영장 집행에 깔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 경찰이 강제 수사를 시작했는데 압수수색 대상이 MBC 본사, MBC 기자 사택, 국회 사무처. 이 공문서 유출에 MBC 기자가 연루됐다. 이게 경찰의 판단이네요. 그렇죠. 지난해에 이제 한동훈 장관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면 한동훈 장관의 이제 개인 신상과 관련된 자료들을 법사위에다가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예. 개인의 뭐 등록 초본이라든지 또 계약서라든지 뭐 등등을 제출하게 돼 있는데, 그건 엄격하게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법사위원들이 인사청문회의 어떤 용어로만 사용돼야 되는 것인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난번 김민석 그 구의원 같은 경우에 본인이 그 서모 씨라는 분하고 이제 그분이 명예훼손 관련 소송이 붙어 있었어요. 예. 자, 그러면서 그 소송을 취하는데 좀 도움을 달라고 그러면서 이 자료를 USB로 건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보니까 아니 이거는 지금 유출될 수 없는 자료인데 이게 있어서 이분이 고발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경찰에 수사를 해보니까 문제는 이 법사위원들이 가져야 될 자료가 지금 MBC의 기자를 통해서 이게 유출됐다는 어떤 정황들을 잡은 것 같아요. 경찰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기자에 대한 이제 집과 사무실, 그다음에 이제 뭐 개인 등등의 차에 대한 지금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는데, 좀 전에 보셨듯이 MBC 본사에 대한 이제 압수수색은 지금 노조에서 막아서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 그럼 MBC 기자는 이걸 어디서 받았을까요? 그러니까 법사위원들만 공유하는 이 자료를 특히 MBC 기자가 받았다고 하는 것은 뭔가 두 사람들 간에 뭔가 이제 교환이 있었을 것이고,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더 탐사라는 곳이 한동훈 장관의 집에 호실까지 알고서 들어가서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한동훈 장관의 집 주소를 정확히 아는 경우가 드문 것이고, 또 하나는 한동훈 장관이 예전에 이 집 원래 주인, 지금 이제 전세 살고 있거든요. 집 주인에 대해서도 그 주소지를 알아서 그 사람과 연락을 해서 여러 가지 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비춰보면 이미 이 한동훈 장관에 대한 어떤 개인 신상 자료가 야권 내부에서 상당히 공유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일단 공문서가 그래서 유출된 혐의 아니냐, 뭐 이런저런 부분들이 과거에 김민석 의원이 주장했던 이 내용인데, 오늘 한동훈 장관 발언 하나를 했습니다. 나를 해코지하려 개인정보를 유포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15년 전 일을 꺼냈습니다. 누군가를 억지로 해코지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번호나 수십 년간의 주소 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담겨 있는 개인정보를 유포하고 그리고 악용하는 것이 드러나는데도 그냥 넘어가면 다른 국민들께도 이런 일이 있어도 당연한 것이 될 겁니다. 제가 작년 청문회 당시에 제가 15년 전쯤에 주택을 사고 판 일이 있었는데요. 15년 전에 뭐 주택을 저한테 산 분의 인적사항 같은 건 저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편향된 유튜브에서 그분을 계속 찾아가서 괴롭히고, 그분이 목사하셨는데 문제 있다고 퍼뜨리고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제가 굉장히 항의를 받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당시에 도대체 저도 모르는 이런 인적사항을 어떻게 알았을까 굉장히 의아해했던 기억이
납니다. 보복성 아니냐 뭐 이런 비판들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 뭐. 제가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 수사하는 주체라든가 이런 건 아니고 저는 피해자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만 어떤 누구를 해코지하기 위해서 불법적인 정보를 유포하고 그걸 악용하면 안 되는 거는 누구나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인 일은 아니잖아요.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라고 하면서 15년 전 얘기를 한 장관이 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 정도까지 수사할 문제냐라고 하시는 분은 굉장히 개인정보에 대한 감수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스토킹 살해 사건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숨어 다녔는데 그 주거지를 어떻게 알았을까 찾아보니 그 사람이 그 흥신소에 부탁하고 흥신소가 결탁돼 있는 공무원한테 개인정보 한 건당 2만 원의 그 정보를 받아가지고 유착관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가서 그 가족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는데 개인정보 이거 몰랐으면 살았을 분들이 돌아가셨거든요. 개인정보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덕감사도 한동훈 장관의 주거지까지 찾아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정보에 대해서 이렇게 살 사건이냐라는 거는 지금 현재 이 개인정보가 얼마나 개인에게 치명적인 수준의 중요한 정보인지를 잘 모르셔서 하는 말씀이고 이거는 한동훈 장관이 아니라 그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동훈 장관이 보호되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보호될 수 있는 것이고 이건 사람을 가리는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중간에 MBC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뭐 보복성이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거는 한동훈 장관이 고소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리고 피해자 입장일 뿐만 아니라 검찰이 수사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경찰이 경찰이죠. 그렇죠. 그리고 김민석 의원이 고발한 사건에서도 MBC 기자가 연관돼 있는지를 그 고발인도 몰랐어요. 근데 타고 올라가다 보니까 중간에 나온 거지 이건 누구도 몰랐기 때문에 이거를 왜 MBC가 거기 개입돼 있냐 이게 의문인 거지 거기를 뭐 예상했거나 누구도 몰랐던 거기 때문에 보복성이다라는 말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MBC 쪽과 야당에서도 좀 입장을 냈던데요. 네, MBC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MBC를 압수수색한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수사를 한 거에 대한 문제 제기한 건 아니고 MBC를 이제 4억 원 압수수색하겠다고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지금까지 언론사들을 압수수색한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목록을 제출하면 그 목록 가지고 언론사 측에서 그 목록에 관련된 내용들을 제공하는 걸로 끝났는데 이번에 보니까 직접 그 임모 기자, 소위 그 대상이 되는 기자의 자리까지 간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압수물이 없어서 확인하고 돌아갔다라는 걸로 끝났는데 어쨌든 MBC 측에서는 4억, 특히 보도국 뉴스룸을 압수수색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보였던 것이죠. 오늘 민주당 의원들도 여러 반발 목소리를 냈는데 일단 개인정보 유출 혐의에 대해서 강제 수사 대상이 MBC 기자도 포함됐다는 얘기까지 저희가 한동훈 장관 관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